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설파하며 김건희 허위 경력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 모든 논란을 다 가져와 자신이 그 중심에 서고자 하는 건데요. 이 자신감은 높은 지지율과 그리고 뭘 해도 자신을 찍어줄 거라는 자만감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가 쏟아내는 말들은 그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데요. 26년간 냉동인간으로 살아오며 내로남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댔던 특수부 검사의 멘탈인 거죠. 또 23일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광주 민심을 잡으려 애를 썼는데요. 하지만 그의 무논리와 궤변은 역풍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전남 지역을 찾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중에는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힌 것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는 민주당 정권 핵심 인사들을 비판하기 위해 80년대 민주화 운동도 자유민주주의와 수입한 이념으로 갈라버렸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소수가 현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입 이념으로 남미의 종속이론과 북한의 주체 사상을 거론했는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의 편을 들며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얻기 위해 영혼을 판 전직 진보 패미정당의 신지혜. 그도 연일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를 옹호하며 찬양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애잔합니다. 이렇게라도 정치 생명을 연장하며 극우보수 집단과 결탁해 살아남아야 하는 그에게서 삶의 처절함마저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그의 정치 생명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녹색당 출신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린 신지혜 국힘당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극빈층은 자유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옹호하며 오히려 처음으로 지지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신 부위원장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후보가 정치인이 된 지 얼마 안 돼 설명을 잘 못하는데 뒤에 나온 해명을 보면 오히려 생각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신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르니까 무시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진보적 학자가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라며 국가가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서 가난하거나 엘리트가 아니더라도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건 진보 측 주장이라고 했는데요. 꿈보다 해몽이 기가 막힙니다. 이러고 싶은 걸까요? 결국 윤석열 친위 부대 대장 노릇이나 하려고 국힘당으로 간 건데요. 앞으로 비단길만 펼쳐지길 바라지 않겠습니다. 잔고증명 위조 거액이라고 했는데요. 347억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 장만 위조한 게 아니라 잔고증명 4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를 했고요. 이 위조를 한 사람이 김모 씨입니다. 김예땡이라는 분입니다. 그 어르신께서 직접 컴퓨터로 위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신한저축은행이 등장을 하고요. 김모 씨가 김예땡 씨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최은순 씨 등장하는 거고 당시 이 그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예땡 씨는 당시 어디에 재직하고 있었느냐? 김건희 씨가 대표인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 네 신한저축은행 김 씨, 최 씨, 김건희 씨는 또 똑같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양평군 그 공릉동 네. 이 땅 요때 돈을 김건희 씨가 8억 원을 돈을 빌려서 그 동네 땅을 사고요. 이 8억 원을 갚을 때 김예땡 씨가
운영하던 회사로 26억 원을 신한저축은행이 빌려줍니다. 그 돈 가지고 8억 돈을 갚아요. 그렇습니다. 즉 김건희 씨가 이 공릉리 땅 개발 사업, 양평군 이 아파트 개발 사업에 어머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그냥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이들은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은 지난 23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신장식 변호사가 한 발언인데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신 변호사가 이 사건 속 진실에 대해 날카롭게 짚은 대목입니다. 김건희를 포함한 최은순 그리고 그 외 2명 모두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또다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의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최 씨가 실형 선고를 받은 건 지난 7월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 2013년 349억 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인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차명으로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미 불법 요양병원 운영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라는 이유로 바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무속인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방청석 의자에 눕기도 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지는 몰랐던 거죠. 감히 사위가 검찰청장 출신의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데 말입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과 일부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최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최 씨. 하지만 고작 1년이라는 형벌이 그의 죄에 합당한지를 되묻고 싶은데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표창장 위조라는 말도 안 되는 범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349억 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최 씨가 징역 1년이랍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인 거죠. 이날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가짜 잔고 증명서는 이미 지난 2016년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지난해 처벌 가능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야 재판에 넘겨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여기에다 윤석열 검찰청장 시절 대검찰청이 최 씨의 대응 논리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유독 오래 걸린 검찰의 최 씨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는데요. 1심에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잔고증명서는 총 4장, 340억 원대 규모로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는 2016년 동업자의 형사재판에 나와 잔고증명서를 가짜라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3년이 흐른 2019년 이 의혹을 수사하라는 진정서가 들어오자 사건을 배당해놓고서는 검찰은 넉 달 넘도록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누구나 다 아는 윤석열 검찰청장의 시절이었죠. 작년 3월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수사가 본격화됐는데요. 최 씨는 처벌 가능 시효가 끝나기 직전 가까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조 사실을 공공연히 자백했는데도 법정에 세우기까지 4년이나 걸렸던 건데요. 당시 검찰은 사건 관계자의 고소고발이 없어 수사에 신중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청장 시절 대검찰청은 가짜 잔고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대응 논리 등을 담은 이른바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가 4년이나 이 사건의 수사를 막은 거죠. 최 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요양급여 22억 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줄줄이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과 달리 최 씨만 처벌을 피해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이 다시 수사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보석 취소를 신청해 최 씨의 재수감 여부도 관심 사안인데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장모까지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실형을 받자 사위인 윤석열 후보는 과잉 수사라던 기존의 주장과 달리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사위인 윤석열 국힘당 후보는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검찰의 과잉 수사고 통장 잔고 위조 사건도 장모에게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항변했는데요.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또 사기도 당하고 또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도 하고. 그런데 장모 최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자 윤 후보는 판결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을 자제했는데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이어 장모까지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실형을 받자 일단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제가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잔고 증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 현재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야당 의원인 점도 윤 후보에게 곤혹스러운 대목인데요. 과거의 장제원과 윤석열이 현재의 윤핵관과 윤시번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운명인 거죠. 지금의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